강남에 보이는 대형 빌딩이 아니더라도 서울 요지에 있는 건물들 시세를 알아보면 100억 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 100억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증여를 하려면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자녀 2명한테 나눠주더라도 1인당 20억씩 40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취득세까지 하면은 거의 44억 원이 넘겠네요. 100억 빌딩 주는데 44%가 세금이라 남는 돈은 56억 정도, 좀 막막하죠. 근데 증여 순서만 잘 바꾸거나 증여 대상 물건의 특징만 잘 파악하더라도 세금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100억 빌딩 당장 증여하고 싶죠. 그런데 세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나오는 증여세까지 내가 다 내주자니 대납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고 건물 팔아서 내는 꼴이 되겠는데요.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나 죽고 나면 그때 알아서 처리하라고 자녀들한테 말하기도 어렵고요.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자녀들한테 건물 증여받아서 증여세 내느라 고생 좀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증여 말고 이렇게 천천히 계획하면 생각보다 세금 많이 안 나옵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자녀에게 한꺼번에 그냥 주면 증여세만 수십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40억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7, 80억 원 이상은 벌어야만 남는 금액이 40억 원이 될 거예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벌어들이는 소득도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할 현금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증여하지도, 그렇다고 상속대까지 남겨두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죠. 빌딩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물과 그 밑에 위치해 있는 토지죠.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이 되고요. 토지는 단군 이래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할 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죠. 따라서 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더라도 건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에 책정이 되고요. 토지는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100억 중에 10억은 건물이고 90억은 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의 금액은 증여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게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지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지만 건물은 구석구석 부식도 되고요. 연식에 따른 흔적도 보이는 만큼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낮아져 있는 건물만 먼저 떼서 증여하는 게 첫 번째 단추겠죠. 그렇다면 건물만 자녀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부모님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겠지만 건물은 자녀 소유라서 임대차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건물주인 자녀는 토지주인 부모님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토지를 사용하게 되고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려면 자녀도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가 토지와 건물에 어떠한 비율로 분배가 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소득이 귀속이 되는지 안전하게 세팅해야만 하죠. 여기서 증여세도 나오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세팅이 되었다면 자녀의 종잣돈이 매년 마련이 됩니다. 자녀가 받은 임대료에서 부모에게 준 토지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은 종잣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축적된 임대 수익으로 부모님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전체 토지 중에 10억 원 정도만큼의 지분만 사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10억 그대로 현금을 주고 토지를 사오는 것이 아닌 좀 더 저렴한 금액의 토지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바로 가족간 매매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토지에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세팅을 하게 되겠죠. 물론 몇 년 만에 끝나는 작업은 아니고요. 임대 수익을 모아서 토지를 구매해와야만 하니 처음에는 더디겠지만 토지를 사오고 나서 토지 사용료의 일부도 역시 자녀에게 다시 귀속이 될 테고 자금은 좀 더 빨리 모일 테니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자녀에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발생을 하겠죠. 핵심 포인트는 적정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를 세팅할 수 있냐는 점이에요. 적정 비율대로 세팅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세법상 문제점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적게 또는 많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해서 시가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 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월 1,000만 원인데 시세가 2,000만 원이었다면 실제 받은 돈이 월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 과세 문제입니다. 역시 시세가 2천만 원인 토지의 사용료를 1,000만 원만 내고 사용을 했다. 이 또한 재산을 저가로 사용한 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씩이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니 상당한 금액이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토지 사용료 세팅은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셔야만 안전하게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자산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는 하는데요. 단순히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가져가게 하는 구조가 세팅이 된다면 정말 파워풀한 효과를 누려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